때문에 사진 안 찍고. 자, 우리 지키자 자유 대한민국 국민희망위원회 화이팅! 다시 한번 화이팅! 감사합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스타 테러 윤여원님의 공연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고향의 푸른 잔디, 여러분 큰 박수와 함께 잘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꿈속에 그려보는 머나먼 고향아 옛 모습 변치 않고 지금도 잘 있느냐 사랑하는 부모 형제 어릴 때 같이 놀던 친구 불고 부른 고향의 잔디야 사랑하는 부모 형제 어릴 때 같이 놀던 친구 부르고 부른 고향의 잔디야 앞마을 냇가에 몰래방아 소리 뒷동산 종달새 지저귀는 노랫소리 아 꿈속에 들려오는 어머님의 자장 노랫소리 부르고 부른 고향의 잔디야 언제나 가보려나 꿈속에 그려보는 고향 부르고 부른 고향의 잔디야 꿈속에 그려보는 머나먼 고향아 옛 모습 변치 않고 지금도 잘 있느냐 사랑하는 부모 형제 어릴 때 같이 놀던 친구 부르고 부른 고향의 잔디야 가양산이 서러워도 꿈속에 그려보는 고향 부르고 부른 고향의 잔디야 여러분, 자, 우리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와 함께 앵콜 곡으로 바람 공연을 한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바람 다 하시죠? 다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 손에 내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 때문에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지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리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이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이어가는 겁니다. 내가 힘들어 다 같이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지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리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우리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저도 곳에 함께 가야 할 사람 그대 뿐입니다. 수많은
존경하는 우리 내외 귀빈 여러분, 지금부터 2023 자유 대한민국 수호 편의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국민의힘 홍보위원장 최영호입니다. 또 국민희망위원회에서 홍보본부장을 맡고 있는 최영호입니다. 먼저 자유 대한민국 수호 편의대회를 빛내주시기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과 국민희망위원회 전국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희망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3년 전에 창립을 하였습니다. 2020년 이후 행동하는 외국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전국 17개 광역 시도 253개 시, 군, 구, 지구 및 직능 지구를 조직하였습니다. 외국 시민들이 여전히 자유민주주의가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를 맞아서 우리에게 필요한 정신은 자기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는 처칠과 이승만의 정신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역사를 통하여 자기 희생이 없는 편안한 길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공짜로 자유의 혜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유는 입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지켜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기에 우리는 동지들의 뜻을 모아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하여 그리고 대한민국 역사와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데 앞장서고자 자유 대한민국 수호 편의대회는 행사를 개하게 되었습니다. 자, 모두 다음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국기를 향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을 하겠습니다. 우리 자유 대한민국 수호를 겨냥하는 데서 힘차게 반주에 맞춰서 1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 이제 모두 자리에 탑승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밖에서 아직 못 들어오신 우리 자유 대한민국 수호 경연대에 오신 기빈과 내빈 여러분, 좀 불편하신데도 안에 계단에라도 앉아서 좀 회의를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너무 밖에서 많이 기다리시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자, 이제 다음은 내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빈 소개는 VIP 및 내빈 그리고 국민희망위원회 전국 임원님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이라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호명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을 역임하시고 당 대표를 역임하셨으며 국무총리를 역임하셨습니다. 황교안 대표님이 자리에 함께하셨습니다. 다음은 국회 외교통상위원장님을 역임하시고 저기 경남 거창에서 마을 이장을 시작해서 경남지사까지 하시고 이곳에까지 오신 김태호 국회 외교통상위원장이십니다. 그렇지. 먼저 우리 정우택 부장님 눈에 안 보여있어서 죄송합니다. 먼저 제가 했어야 되는데, 자, 우리 국회 부장님이십니다. 충청북도 도지사를 역임하시고 해양수산부 장관 원내 대표를 역임하셨습니다. 현 국회 부장이십니다. 정우택 부장님을 소개합니다. 자, 우리 김병민 청년세대 우리 당의 마이크입니다. 여러분들 방송에서 늘 보시죠. 자, 우리 김병민 최고위원이 함께 자리하셨습니다. 이건계 우리 동아시아 센터에서 이사장을 역임하시고 전 국회의원을 역임하신 이건계 전 국회의원님 함께 자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입장 박수 부탁드립니다. 부산광역시위원장 최정현 국민의힘 부산중앙위원 연합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유인수 경남도당 경남개발발전위원장 오셨습니다. 김길 국회혁신 총연합회 대구시 위원장이십니다. 부자원 한전 경북지사장 대구시 위원장이십니다. 다음은 광수원 경북도당 상임 부위원장님 모셨습니다. 김형수 경북 펜싱협회 회장님 모셨습니다. 강동호 이름이 같은데 이분이 아닙니다. 울산광역시 위원장이십니다. 강동호 전 울산광역시 당협위원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이창수 국민의힘 천안병 당협위원장님, 양승근 전 대전광역시 의원님, 송화영 세종시 현 당협위원장님, 이영애 강원도 전 배드민턴협회 회장님, 이미호 국민의힘 강원도당 여성위원장님, 임석삼 국민의힘 익산시 합위원장님, 국민의힘 책임당원이고 제가 국민희망위원회 7만 3천 명 회원을 이끌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모두 모였습니다. 이렇게 비도 오고 여러가지 전국 상황도 좋지 않는데 이렇게 많이 오신 걸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께서 나라 걱정 많이 하시고 또 동네 걱정도 많이 하시고 우리 어떻게 대한민국이 될 것인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걱정이 돼서 오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멀리 제주도에서부터 부산 목포 그 다음에 휴전선 천안 화천에서부터 우리 국민희망위원회 간부들이 전부 다 모였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불철주야로 노력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청주에서 노인회 회장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우리 정부택 부장님 그 지역구 쪽인데 그 저한테 이제 전화가 와서 제가 받으니까 나라고 왜 이 모양이냐고 옛날 나라하고 다르다 상당히 이상하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번에 다시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하시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이 모든 어르신들의 말씀을 당에도 전하고 윤석열 대통령께도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니까 제가 그 회의에 행사 참석 못해서 미안하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름을 잠시 잊어버렸는데 우리 청주시 노인회 회장님을 위해서 박수 부탁합니다. 지금 송석준 이천 국회의원님 오셨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합니다. 제가 오늘 사실 참 드리고 싶은 말씀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올라오니까 뭘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여기 오시는 멀리서 오신 분들하고 악수도 하고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떠들다 보니까 입도 마르고 해서 뭘 해야 될지 다 잊어버렸어요. 정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17개 광역시도 위원장님들, 시군구 위원장님들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 정우택 국회 부의장님, 주호영 우리 전 원내대표님, 황교안 당대표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 지내신 황교안 총리님 오셨고 그다음에 김태호 외교통일위원장님 오셨고 경남지사 지내셨습니다. 그 다음에 김병민 제 경희대학교 후배입니다. 아주 인물도 좋고 대학 투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병민 최고위원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큰형님 형님 이경재님 32살에 서울시 시경국장을 하셔서 요새는 경찰청장입니다. 너무 검사하면서 경찰청장을 하루 일찍 출세를 해가지고 그동안 많은 세월에 파묻혔어요. 그래서 다시 대한민국을 지키시겠다고 이경재 우리 선배님이 오셨습니다. 송석준 이 의원님이 오셨는데 평소에 제 말도 참 잘 듣습니다. 제가 지시한 대로 의정생활도 잘 하시고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고 나갈 그런 힘찬 사람입니다. 우리 송석준 의원한테 박수 부탁드리고 이게 사실 정우택 원내대표님, 주호영 정우택 국회 부의장님, 주호영 원내대표님, 한교안 대표님, 김태호 우리 의원 다 대권 하고도 남으실 분입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박수 부탁합니다. 새로 이름 우신구 제 동생이 이번에 국회의원 됐답니다. 며칠 전에 됐어요. 열심히 하니까 당에서 알아주는 게 아니라 국민이 알아줘서
그래서 금딱지라도 하나 붙여서 나가라고 며칠 전에 시켜줬어요. 그래서 박수부터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1945년 8월 15일 해방 이후 정말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전국은 그때의 혼란한 것보다 더 심한 그런 와중에 우리는 어렵게 정권 교체를 했습니다. 만약에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되지 않았더라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행이죠? 예. 예. 그런데 민주당을 중심한 정부 주사파 세력, 관체제, 관대한민국 세력, 윤석열 정부를 무너뜨리려고 엄청난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잘 아실 줄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전쟁이냐? 자유민주주의 수호 윤석열 국민과 전국 주사파 세력 문재인 이재명 그 나쁜 국민과 끊임없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간에는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에는 두 개의 국민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의 세계 10위권 경제 국가를 만든 윤석열 국민이 있고 대한민국을 공산화 시키려고 하는 문재인 이재명 국민이 있다고 합니다. 끊임없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쟁은 멀지 않았습니다. 내년 4월 10일 총선이 그 전쟁의 시발점입니다. 내년 총선에서 우리가 지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 식물 대통령 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희망위원회는 힘은 적지만은 그 힘을 크게 만들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만들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불철주야로 노력을 해왔고 오늘 또 모였습니다. 정말 참 우리 어려운 한 시대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 얘기도 조금 해야 돼요. 당이 말이죠. 여기에 오신 분들은 국민희망위원회 희망 동지고 그 다음에 전부 국민의당 당원 동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 놓고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이 있어도 얘기합니다. 당이 좀 변화해야 돼요. 혁신해야 돼요. 구태정치에 터져가지고 제대로 하질 못했어요. 국회의원이 110명인가 됩니다. 말 한마디 못해요. 세비만 터놓고 그래도 공천받으려고 눈치만 슬슬 보고 있는 기회주의자만 모였어요. 여기에 정우택 국회부의장, 조영 원내대표님, 그 다음에 김태호 우리 의원님 빠져놓고 제가 우식구 의원 빠져놓고 정말 참 한심합니다. 제가 서울시당위원장을 1917년도 할 적에 제가 문재인을 보고 포를 쐈어요. 그때
당 소녀가 다 왔어요. 4,500명 있는 자리에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문재인은 정신 차려라.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좀 이 정치를 하라. 국정 운영을 하라 하면서 제가 그런 게 있어요. 첫 번째. 아니 적폐청산이라는 이명하에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그 국가 주도 세력을 이렇게 해하지 마라. 두 번째, 이제 좌파 이념 정책을 쓰지 마라. 세 번째, 인위적인 역사 교체를 하지 마라. 네 번째, 국민 갈라치기 하지 말고 국민 통합을 하라고 하고, 제가 공산주의라고 하고 빨갱이라고 하고 나쁜 놈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만 야단이 났어요. 오후에 말이죠. 전국적인 인물이 됐어요. 강동호가. 야, 이 형편없는 놈 말이야. 지금 무슨 소리냐 이게요. 심지어 윤핵관이라고 하는 분이 말이죠. 오호 통제를 신문에도 안 하고 유튜브에도 안 하고 야단 났어요. 그때 말이죠. 윤핵관이라는 한 분이 오호 통제라 어떻게 강동호 서울시당위원장은 대통령 각할 보고 저렇게 얘기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노선권 내렸어. 한심해. 제 말이 다 맞잖아요. 응? 그래서 윤석열 정부 5년 동안 대한민국이 왕창 내려앉았어요. 망했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요걸 문재인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 요새 말이죠. 참 윤석열 대통령께서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이렇게 뭐 좀 이렇게 말을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좀 세계에 나가서 말이죠. 박수 한번 줘요. 응? 대통령이 영업사원이에요.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예요. 얼마나 200조 수주해 왔잖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지키기 위해서 8월 18일 그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우리 동맹의 힘으로 세계를 바로잡자 이렇게 결의를 해가지고 대한민국도 돌아오고 말이죠. 그 다음에 문재인이가 어디에 펴놓은 그 모든 것을 말이죠. 바로 고치려고 얼마나 고생합니까? 대통령에도 박수 한번 드립니다. 그런데 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제 마음에 조금 안 드는 게 있어요. 우리 보수가 더 강하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더 세게 나면 직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제대로 이 나라가 나가도록 윤석열 대통령께서 잘해주시자 힘내서 잘해주시라고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또 저희는 항상 여러분들 곁에 있고 제 사무실은 여의도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시면 항상 모실 것이고 우리는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선거를 위해서 함께 우리가 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당이 말이죠. 좀 새롭게 태어나서 잘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바른 얘기를 하면 지켜져요. 할 얘기 맞지만 오늘 할 얘기 아닌 것 같습니다. 당이 알아서 하겠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네. 정말 이게 비가 오는데도 빗속을 뚫고 우리 자유민주주의,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경영각지에 오신 여러분들 국회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근데 우리 이 자유라는 게 그냥 얻어지지 않죠. 예전에 우리 유럽 역사를 봐도 다 피와 땀과 노력에 의해서 자유가 얻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 자유, 지금 많은 분들이 우리 자유 수호를 위해서 많은 데서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고 계신데 우리 국민희망위원회 없이 우리 자유 수호 되겠습니까? 안 되죠? 네. 우리 자유 수호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우리 국민희망위원회 회원 여러분께
제가 존경과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오늘 이 행사를 벌써 몇 개월 전부터 준비해 주신 우리 강동호 위원장, 이분이 안 계시면 국민희망위원회도 없는 것이고 또 나가면 우리 대한민국 자유 소화하기도 어렵지 않겠습니까? 우리 강동호 위원장님께 함성과 함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까도 소개했었지만 제가 존경하는 우리 이건계 대선배님, 우리 동아시아센터 이사장님을 맡고 계시죠. 우리 주호영 대표님, 또 우리 김태호 외통위원장님, 김용민 최고위원님, 우리 우신구 의원님, 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우리 구호 한번 외치고 한번 할까요? 여기 보면 지키자 자유 대한민국입니다. 제가 지키자 하면 자유 대한민국 한 3번 외치고 간단 말씀드리고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주먹 한번 쥐어주시고, 자,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유가 뭡니까? 자유 수호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키자 하면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자유 대한민국 한번 크게 외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지키자! 지키자! 한 번 더 지키자! 네,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걸 지켜야 되는데 사실 대외적으로 보면 이 위에 북한, 그 뒤에 중국, 러시아 이런 커다란 나라가 우리의 자유를 지키는데 위협적인 국가로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발표한 국정원 발표 보면 중국 업체가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언론 매체인양 웹사이트 38개를 만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에 선동하라는 게 며칠 전에 국정원이 발표했습니다. 중국에서 아직도 그러고 있고, 지금 북한은 핵화 문제 있지만 얼마 전에 정권조차도 그 남북 연락사무소가 한 400억 들여서 진 그게 파괴돼도 아무 소리 못하고, 심지어는 살면 소대가리 소리 들어도 가만히 있고, 이런 우리 구력 외교, 이런 북한이 또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이 대외적 요인들이 지금 우리한테 굉장하게 위협적인 요소로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유를 지켜야 되겠다는 거 한 가지 하고, 근데 대내적인 건 우리 요인 많이 들을 수 있지만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두면 우리 정치 문제입니다. 요즘번에 어떤 사람 우리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와갖고 얼마 전에는 가결이 됐어요. 가결이 됐을 때 여기 국회를 한 7,000명의 무슨 이상한 개딸들이지 뭔 딸들이 와갖고 여기 국회를 에워싸고 국회를 밀어지키고 철문을 휘게 만든 이런 팬텀 정치가, 그것도 강성 이상한 팬텀 정치가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활기를 치고 있어요. 이게 우리 대한민국 자유를 위협하고 있는 요소 중에 하나다. 두 번째, 정치 쪽에 하는 거, 우리 국회에서 이루어져서, 제가 여기 국회의원님도 와 계시는데 여러분 앞에 정말 수치스러운 얘기지만은 우리 국회가 완전히 입법 독주, 자기네들의 모든 것든지 할 수 있다 하는 이러한 것이 지금 민주당에 의해서 지금 그런 작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노란봉투법 그냥 통과된 거 보셨죠? 노란봉투법이 한마디로 하면 뭡니까? 노동자들이 불법으로 파업행위 했어도 사용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어렵게 만들어 놓은 법안입니다. 이제 마음 놓고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똑같이 사용자가 잘못했으면 사용자, 노동자가 잘못했으면 근로자 잘못을 물어야 되는데 물을 수가 없어요. 불법 파업, 합법적 파업에 대해서는 이미 보장이 돼 있어요. 근데 노동자나 근로자가 불법 파업에 대해서도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면 그건 사용자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사용자가 저쪽 위에 다리 위에 단체 계약 맺은 업체뿐만 아니고 저 위에 원청 사용자까지도 책임을 묻게 하는 법안이 이게 통과가 되어버렸어요. 이 산업 현장이 큰일 났습니다. 방송법도 3개 통과됐죠? 방송법 내용이 뭡니까? 자기네들이 이 방송에 이사들 추천권을 늘려갖고 공영방송 계속 휘어잡고 가겠다는 그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지금 이거 입법 독주입니다. 심지어 저도 국회의원 생활을 해봤지만 더 웃기는 게, 아니
자기 문제를 검찰에서 소환해서 계속 불러제끼고 그렇게 했다 그랬고 그 이모라는 사람의 한 것에 대한 그 검사를 탄핵하겠다고 저 탄핵법안 내놨어요. 저 검사가 나를 자꾸 불러제끼니까 나 저 검사 탄핵하겠다.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 법치국가에서. 근데 그 법안이 지금 철회가 될 수도 없는 그 법안을 쟤네들은 철회했다 그러고 11월 30일 날 또 국회에다 다시 그 검사 탄핵을 다시 하겠다. 지금 뭐 이동관 그 방송통신위원장 그 탄핵안도 11월 30일 날 지금 다시 올리겠다는 겁니다. 지금 국회가 완전히 한 당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거. 지금 민의의 전당에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이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 정치 불안의 행태를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 바꾸는 거에 첩경이 뭐냐? 내년 선거에 달려있어요. 내년 총선 지금 같은 야대의 형태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 자유수호하기 여러분의 노력 이렇게 비 오는데도 와서 노력을 해주시는데도 또 어려워지고 멀어집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지금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윤석열 정부가 성공적으로 갈 수 있도록 또 국회에서도 안정적 의석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수호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인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그냥 오시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오늘 이 수호대 결의를 통해서 내년 총선에 나 한 사람이라도 100표, 500표는 내가 확실하게 해서 요번에 윤석열 정권 저번 때 대선에서 이긴 것처럼 좀 민주당은 지금 대선의 연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선에서 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번 총선이 진짜 대선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킬 때 정말 젖먹은 힘까지 다 써줬듯이 내년 총선에서 여기 오신 우리 자유수호, 우리 희망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내년 총선에 나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도 내가 이제 100표, 500표, 1000표는 더 좋죠. 이렇게 표를 모아서 내년 총선에 확실하게 22대 국회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국회의 안정 의석을 과반수 이상을 확보해 주겠다. 이런 결의를 해주시는 그런 대회가 되기를 중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우리 자유,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대한민국, 자유가 넘치는 대한민국, 우리 희망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이 꼭 만들어주실 것을 저는 확신하면서 인생에 대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야기를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저는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국민희망위원회가 자유 대한민국 수호 결의대회를 하는데, 우리가 뭘 해야 될지 다 알죠. 뭘 해야 될지 다 아는데 문제는 행동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정말 싸워 이기는 그런 정당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 국정원에 발표를 하나 했어요. 간첩단 사건 발표입니다. 근데 간첩단의 지령 내용이 뭐냐면 이번 4.15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을 패망시키고 그 책임을 황교안에게 들씌워서 매장해라. 이 얘기 들으셨죠? 북한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느슨하면 여러분도 매장될 수 있어요. 우리가 똘똘 뭉쳐서 자유대한민국 지켜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경남 거창에서 마을 이장을 시작해서 경남지사를 역임하셨죠. 자, 우리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십니다. 김평호 국회의원님을 여러분께 축하합니다. 이렇게 날마다 고생 많은데 이런 날 노래를 한곡 불러주면 좋을 텐데 진짜 노래라도 한번 불러서 보답하고 싶은데 지금 나라가 워낙 그런 한가한 시간이 아니라서 그러지도 못한 건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강동호 위원장 죄송합니다. 이런 오타리에서 어째 이렇게 열정적인 에너지가 나오는지 진짜 존경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열정에 여러분이 반응하면서 같이 이렇게 동참해 주신 여러분들도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상 대한민국은 안팎으로
진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위기에 이렇게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 바깥으로 보면은 이 전체주의 독재 국가들이 이 늑대의 눈으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사실상 노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내부의 문제입니다. 이 사자충이란 말이 있듯이 사자가 그냥 죽는 게 아닙니다. 안에 몸속에 벌레 한 마리가 사자를 죽이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에 자유라는 말을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헌법을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헌법의 해석을 왜곡시키면 그게 헌법의 실패고, 헌법의 실패는 국가의 실패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이스라엘 대사를 만났습니다. 그 대사님 아들, 딸 다 한국에 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전쟁 중입니다. 근데 그 아들, 딸들이 또 사이까지 이스라엘로 자원 입대해서 나라로 복귀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런 위기 때 아들, 딸을 한국에 두면 좋은데 왜 보냈냐? 조국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희생도 감수해야 된다. 보냈다고 했습니다. 진짜 사랑하는 아들, 딸을 보낸 걸 보면서 야 이게 진정한 희생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모습을 봤습니다. 대한민국은 두 개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각자 분열된 대한민국을 위해서 서로 충성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분열된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국가의 미래를 걱정할 지도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평화가 이기는 전쟁보다도 낫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더러운 평화가 뭡니까? 이기는 전쟁이 뭡니까? 아니 그게 선택의 문제입니까? 이기고 지고는 문제는 항복하느냐 자유의 가치를 위해서 싸우느냐 이 두 가지뿐입니다. 더러운 평화 이 전체주의 독재국가에 항복하란 말입니까? 여러분 항복을 통해서 노예가 되는 길이 더러운 평화인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자유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피와 희생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그리고 순진한 유화 제스처, 순진한 회피 정책으로 적에게 호의를 베푸는 그런 어리석은 짓이, 바로 그런 어리석은 짓이 전쟁을 불러일으킨다고, 그런 어리석은 짓이 소중한 자유를 파괴시킨다고 우리 역사는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하지 않던 간에 우리에게 숭고한 우리가 의무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우리가 보존해야 될 바로 의무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는 그러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우리가 직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오늘 이 자리가 우리가 더 단합해야 되고 우리가 더 마음으로 똘똘 뭉쳐야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김태호 의원님에도 여러분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특임장관을 역임하셨죠. 또 국회 운영위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전 우리 국민의힘의 원내 대표님을 역임하신 주호영 원내 전 대표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시골 속담에 간다 하면서 서인 올 때까지 살더라 하는 속담이 있는데, 제가 축사 아까부터 하락했다가 또 양보해라 제가 지금까지 왔습니다. 우리 강동호 위원장님께서 지난 대선 때 조직총괄본부의 희망위원회를 만들어서 대선에 크게 기여를 했고, 그 희망위원회를 지금까지 가지고 오셔서 이렇게 자유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자고 해서, 저는 아까부터 그래서 한 식구라고 아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중에 이렇게 많이 오셔서 정말 고맙고 반갑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나라에서 자유수호라든지 방공이라든지 대북 경각심을 일깨우면 색깔론을 쓴다고 이상하게 말도 못 꺼내게 하는 그런 풍조가 있었어요. 맞죠 여러분? 그런데 북한이 우리의 자유를 얼마나 위협하고 있습니까? 세계 딴 나라 사람들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된대요. 저렇게 무지막지한 군사력의 장거리 원폭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아무 일 없듯이 사는 게 이해 안 된다는 외국 사람들이 많아요. 실제 위험하거든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철동 같은 아이언돔을 설치하고 해도 하마스가 공격하니까 저렇게 피해를 입지 않습니까? 우리가 재래식 국방력에 있어서는 북한을 압도해서 십수년 전만 해도 전쟁은 절대 일어날 수가 없다. 북한이 먼저 공격하면 북한은 망한다 이랬는데 원자폭탄이 생기고 나서는 그게 다 바뀐 거예요. 원자폭탄은 절대 무기고 절대 반지나 마찬가지니까 그럴수록 더 빈틈없이 철저히 대비하고 해야 하는데 이제 그런 주장만 하면 무슨 색깔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상한 풍조가 되어 있습니다. 역사에 보면 좋은 평화를 구가하고 나라가 잘 되다가도 안보나 자유 지키기에 소홀해서 망한 나라들이 많습니다. 요즘은 무기들이 워낙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선제 공격 한번 받으면 그냥 뭐 수십만이 죽고 나라가 휘청거리기 때문에 이 자유수호 특히 지구상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이자 무지막지한 북한을 머리에 이고 사는 우리로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6.25와 여러 북한의 공격을 겪은 어르신들 세대는 북한의 본질을 잘 알고 있지만은 요즘 젊은 세대들은 수십 년간 평화가 유지되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 꼰대네 딴 나라 사람 이야기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르신들이 그런 점을 이용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우리 자식들이나 후배들에게 철저히 안보가 중요하고 자유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는 계속 가르치고 같이 마음을 가져가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겠죠? 네. 안보는 밖으로부터의 침략도 있지만은 흔히 내부에서 먼저 무너져서 망한 경우가 많아요. 나라가 멸망한 경우는 외침보다는 내부 분열이나 내부 타락으로 망한 경우가 훨씬 많아요. 지금 여러분들 잘 모르지만은 국회에서 소수로서 여당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나 또 지난 문재인 정권 5년을 겪어온 우리로서는 우리 내부가 훨씬 더 문제다 이게. 이 대한민국을 나쁘게 해석하면 허물어뜨리고 대한민국을 해체하려는 세력들이 횡행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하면 무슨 색깔론이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과장하고 그걸 악용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눈을 부릅뜨고 지키고 보고 막아내고 하는 일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우리 강동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국민희망위원회 여러분들이 뜻을 모아서 이렇게 많이 모이셨으니까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전애들의 헛된 비판이나 공격받는 일은 하지 않으면서도 철저히 자유를 수호하고 대한민국 체제를 지키고 정권을 지키기 위한 그런 일에는 우리가 발벗고 나서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집이 깨어져서 땅에 떨어지면 그 새집 안에 있던 새알은 전부 박살이 난다. 맞죠? 자유가 깨지고 나라가 깨지면 거기에 몸담고 사는 우리 국민들의 삶은 마치 높은 나무에서 떨어져 땅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깨어지는 새알과 같은 신세가 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다같이 정신 바짝 차리고 힘을 모아서 나라 지키고 우리 대한민국 정체성을 지켜가도록 하십시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주호영 전광대 대표님에게도 여러분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축사를 하신 분들은 다 대통령 각이에요. 대통령 하셔도 손색이 없으신 분들입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 분만 더
두 분 더 남았네. 두 분만 모시겠습니다. 자, 우리 이건계 동아시아센터 이사장이십니다. 전 국회의원님이십니다. 이건계 의원님을 여러분 앞에 소개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건계 의원님에게도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5천년 한민족 역사 속에서 끈질긴 야당 정치인들의 극심한 반대를 뚫고 경제 기적과 국방 안보 기적을 창조하신 박정희 대통령 중심의 우리의 선배 희생 세력, 그들의 희생 정신, 그리고 대륙의 공산 침략을 무찌른 청년 국군들의 희생정신, 이 두 희생정신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금 있을 수가 있고, 이 두 희생정신을 이어받는 세력만이 대한민국을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아까 축사하신 몇 분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내년 총선에 결의를 다짐하였습니다만, 우리는 지금 내년 총선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숙제를 미루면 안 됩니다. 국민의힘도 제2당의 2당 금년 12월, 내년 1월, 2월, 3월 총선 있기 전에 정당 정치 운영 방식과 국가 운영 방식을 개선해야 됩니다. 개선하고 개혁해야만이 총선도 이길 수 있고 다음 대통령 선거도 우파 세력이 이겨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막연하게 좌파 죽어라, 우파 이자하는 구호만 갖고는 내년 총선에 이길 수가 절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자라는 청년 세력들을 위해서도 새로운 세력을 위해서 정치 신인 세력을 육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치 신인 세력들은 우리 모든 인간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을 계속 발굴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정치 신인 세력들이 정권의 핵심과 신소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에 따라서 결정이 되면은 총선과 대선이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민심이 천심이라고 국민들에게 새로운 신질서, 신정치 질서에 대한 신념을 심어주시고, 그것을 집행할 수 있는 정신력이 갖춘 세력을 우리가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은 지금 격변하는 시대에 있기 때문에 명석한 두뇌와 신념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희망위원회가 국민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첫째는 철학적인 신념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걸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 세력을 여러분의 힘으로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합시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건계 전 국회의원님의 말씀 잘 들으셨죠? 자,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여성 세계에서 최고의 인기 스타입니다. 한국 여성단체 협의회 회장이십니다. 허명 회장님을 여러분 앞에 소개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반갑습니다.
500만 회원을 갖고 있는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허명입니다. 감사합니다. 자유대한민국 수호 결의대에 참석하는 데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자리를 마련하신 강동호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제가 좀 서운한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이 여성입니다. 유권자의 반이 여성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직 소개하실 때 여성은 한 번도 소개를 안 하셨어요. 우리 여성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는 정말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에서 발전한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 못지않게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애국 선열들의 희생과 국민의 피와 땀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는 내로부터 수많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자유를 위협하고 경제적 발전을 방해하고 또한 국정을 혼란하게 하는 세력들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국제 정세도 불안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고귀한 자유와 경제적 번영을 지키는 일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자유와 복지는 한번 잃으면 우리 생애에는 다시 찾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 절대적인 각성이 요구되는 이 시기에 자유대한민국 수호 결의대회가 정말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강동우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전국 500만 회원들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에 기꺼이 앞장설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허명 회장님에게도 여러분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분을 소개 많이 드려서 죄송합니다. 자,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단상에 올라가시면 마이크만 드리면 하루 종일 하실 분들이 전부 다 임원들이고 그렇습니다. 자, 지루하셨죠? 자, 이제 중요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조연설 시간입니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십니다. 청년 최고위원에서 좀 벗어났습니다. 자, 우리 국민의힘의 마이크입니다. 여러분 안방 TV에서 잘 보셨죠? 우리 국민의힘의 보수의 리더, 자, 김병민 최고위원님을 여러분 앞에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병민입니다. 오늘 구준날이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1시간이 지나도 열정과 열의를 갖고 끝까지 앉아 계신 우리 국민희망위원회 위원님들을 뵈니까 자유 대한민국, 또 우리 윤석열 정부와 함께 지켜갈 대한민국의 미래가 굳건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네, 수능일이죠. 수학능력 시험. 수능일은 그동안 공부했던 학생들한테는 새로운 꿈을 꾸는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기 계신 오늘 국민희망위원회 많은 위원님들이 모인 게 새로운 대한민국의 꿈을 꾸는 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최근에 걱정들 많으시죠? 뉴스 보면 내년 총선이 잘 될 것인가, 이런 걱정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당내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당이 정말 제대로 갈 것인가, 이런 우려를 가지고 제게도 연락 오시는 많은 분들이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많은 분들이 모인 국민희망위원회에서 저보고 기조연설 이렇게 얘기하라고 하신 건 아마 당의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내년도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가 굳건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의힘이 승리할 수 있는 그 희망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여기 계신 분들께 좀 넉넉하게 공유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워낙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하셔서 짧고 간단하게 여기 계신 분들께 지금 우리가 가야 될 길에 대해서 말씀 전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들 많이 보시면 마음이 아직도 좀 불편하시죠? 지난 대통령 선거는 우리가 야당으로 치렀던 선거입니다.
언론 환경이 많이 기울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저는 하루에 방송을 뭐 적게는 2개, 3개, 문재인 정부 때 많게는 뭐 6개, 7개까지 해서 대한민국 언론 환경이 얼마나 심각하게 기울어져 있는지는 아마 저보다 더 몸소 피부로 체감하시는 분들이 없을 거라 봅니다. 정권은 교체됐는데 벌써 새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반 시간이 지났는데 TV를 켜거나 언론을 보면 여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에 서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들을 많이 갖고 계셨죠. 지난 대통령 선거의 0.73%의 기적 같은 승리는 그 기울어진 운동장의 언론 환경 속에서도 여기 계신 당시 국민희망 포럼, 우리 윤석열 정부를 한번 제대로 만들어 보겠다는 모든 자유, 애국, 보수 시민들이 모여서 일당백의 역할들을 개별 언론인처럼 활동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김의겸 의원 다 잘 아시죠? 동백아가씨란 노래 좋아하십니까? 네, 저는 그 노래 별로 안 좋아하기로 했습니다. 김의겸 의원이 바로 작년 이맘때쯤 국정감사장에서 한동훈 장관 대상으로 당신 윤석열 대통령이랑 김앤장 변호사들이랑 모여서 술판 벌이고 동백아가씨 윤석열 대통령이 부르면서 밤새 놀았지 라고 하는 가짜뉴스를 심각하게 퍼뜨렸고, 이걸 김의겸 의원 개인의 의견뿐 아니라 민주당의 지도부가 다 전폭적으로 나서서 당 최고위원회에 이런 가짜뉴스를 설파하기 이릅니다. 이런 가짜뉴스가 완전히 새빨간 거짓이었음이 밝혀지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첼리스트라는 사람이 진실을 금방 고백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시간이 몇 개월 지나고 나서 올 초에 여론조사를 돌려보니까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진짜냐라고 묻는 질문에 우리 지지층들이야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그 별로 믿지 않는다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만은 민주당 지지층 중에는 과반이 훌쩍 넘는 60%가 넘는 사람들이 그 내용이 진실일 거라고 믿고, 대한민국 국민 중에는 무려 40%에 달하는 사람이 여전히 그런 가짜뉴스를 진실로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 이런 가짜뉴스의 파괴력이 얼만큼 심각한지를 아마도 지난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 여기 있었던 윤석열 정부 탄생에 발을 동동 구르셨던 국민들은 똑같이 인지하고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그 결정적인 가짜뉴스의 결정판이 대통령 선거를 불과 5일 앞둔 시기에 뉴스타파라는 매체를 통해 드러납니다. 다 언론 통해서 보셨죠? 윤석열 주인검사가 커피 한 잔 타주고 부산저축은행 수사 다 봐줬다. 조우영이라는 사람한테. 그래서 민주당은 대통령 선거 기간 내내 윤석열 당시 후보를 향해서 스폰서 검사라고 칭하고 대장동, 화천대유의 몸통이라고 윤석열 후보를 몰아세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대한민국의 레거시 미디어라고 불리는 정통 언론들이 지상파 MBC까지 포함해서 전부 윤석열 주인검사의 의혹으로 많은 국민들을 호도하기 이르렀죠. 이런 가짜 뉴스가 진실을 왜곡하고 완전히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이런 엉뚱한 거짓 선동들이 국민들 한가운데 뿌리내리지 않았다면 지난 대통령 선거는 0.73%가 아니라 훨씬 더 큰 차이로 선거의 결과로 귀결됐을지 모릅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지난 대통령 선거 목전에 두고 한 5%, 좀 많이 잡으신 분들은 7%, 8% 넉넉하게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0.73%의 결과를 보고 굉장히 당황했던 기억들이 나실 겁니다. 그만큼 선거를 목전에 두고 객관적인 상황으로 공정하게 노력한 만큼 시험을 치러서 선거의 결과를 가져와야 되는데, 우리 오늘이 수능일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했던 내용에 대한 공정한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게 그게 자유 대한민국의 뿌리이고 기둥이고 기초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공정한 수능과 입시 시스템을 무너뜨린 대한민국의
최대 빌런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자기 딸을 표창장 위조해서 대학을 보내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뻔뻔하게 행동하고 있는 조국 전 장관은 우리 대한민국의 공정한 입시 시스템을 바닥까지 무너뜨렸습니다. 그 당시 청문회 때 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저는 아이 교육의 불철저한 아버지였습니다. 나는 모르는 일이다. 우리 아이는 표창장을 위조한 적이 없다고 새빨간 거짓말했던 거 다 기억하시죠? 그런 진실이 그대로 밝혀진 채 2020년 총선이 치렀다면 우리 당시의 미래통합당 선거가 그렇게 폭망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정정당당한 선거를 치러야 됨에도 불구하고 조국 전 장관으로 비롯되는 문재인 정권 사람들의 부정과 무능을 가리려면 또 다른 가짜뉴스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가짜뉴스의 핵심이 바로 검찰을 악마화시키고 언론을 악마화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그게 이른바 검언유착이라는 프레임으로 굳어졌고 그 당시 채널A 이동재 기자가 검사와 짝짝꿍에서 문제를 일으켰다고 그 기자를 구속까지 했는데 나중에 눈물을 펑펑 쏟아냈던 그 이동재 기자는 무죄로 최종 판명이 났고 검언유착이라는 새빨간 가짜 뉴스는 이른바 당시 민주당에서 조국 전 장관의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공정성을 철저하게 무너뜨린 그 천인공노한 범죄를 가리기 위한 선거 공작에 불과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쏟아지게 됐죠.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바로 직전 더불어민주당이 160석이 넘는 의석의 힘으로 검사 탄핵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곧 추진을 할 겁니다. 검사 탄핵만 추진하는 게 아니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도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탄핵은 공직자를 파면하는 일입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중대한 혐의가 있을 때만이 그 국민이 부여한 인사 권력으로 대통령이 임명한 고위 공직자를 국회 의석의 힘으로 파면하고 헌법재판소가 그 판단하도록 만드는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중대한 혐의가 무엇인지 설명하지 못합니다. 대한민국의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이 필요하다면 탄핵이 필요한 사유를 교과서처럼 열거한 딱 한 사람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직전까지 방송통신위원장을 지냈던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TV조선 종편의 재승인 평가를 조작했다는 문제로 기소돼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정도 범죄는 돼야 방송통신위원장, 검사 등에 대한 탄핵 사유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2020년의 대깔코마니처럼 방송통신위원장은 언론을 뜻합니다. 검사 탄핵은 잘못되고 나쁜 사람 잡아놓는 정의의 칼을 뜻하죠. 이 두 개의 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도가 2020년의 대깔코마니처럼 다시금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지금 대한민국에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적은 의석의 힘, 앞서 우리 강동우 위원장님이 지들 공천받을 눈치나 보고 열심히 안 한다 매를 세게 드셨는데 반성해야 될 지점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선출된 권력의 힘만으로 부족할 때 과거 어려웠던 우리 국가를 제대로 지키기 위해 의병이 분연히 일어났던 것처럼 대한민국 곳곳에서 의병 역할처럼 최선을 다해주시는 분들이 바로 이곳에 계신 국민희망위원회의 동지 여러분들이라고 감히 생각하고 자부합니다. 민주당은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기 위한 마지막 퍼즐을 맞추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집어넣기 위한 인재위원장을 이재명 스스로가 맡아서 민주당 내에 있는 국회의원이 이렇게
특정인이 스스로가 모든 권력을 쥐고 있는 건 저 위에 있는 조선노동당, 공산당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비명계의 김종민 의원이 얘기하는 내용들을 듣고서는 참 무릎을 쳤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서로 분열이 일어나고 수박을 색출한다면서 당도 감별을 하고 당의 가장 어른으로 볼 수 있는 수석 최고위원이 외상값은 반드시 받아내겠다면서 분열이 바로 눈앞에 가시화되고 있는 게 민주당의 모습입니다. 이럴 때 우리 국민의힘은 집권당으로서 정말 나라를 구하겠다는 사명 하나만으로 지난 대통령 선거를 똘똘 뭉쳤던 그런 정당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첫 번째 과제는 누가 뭐래도 우리 내부의 분열을 차단하는 단합된 단결의 힘이라고 여러분께 읍소드리고 싶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아쉬운 점이 많으실 겁니다. 이렇게 보면 이 사람이 문제고 저렇게 보면 이 사람이 문제고 이렇게 보면 이 사람이 하고 있는 태도가 마음에 안 들고 그렇게 손가락질하면서 한 명, 두 명 덜어내다 보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지 모릅니다. 이재명이 민주당을 완성해가면서 저들이 분열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댈 때 우리 국민의힘은 여기 계신 모든 당원 동지들과 대한민국을 반드시 제대로 세우겠다는 우리 애국 동지분들이 똘똘 뭉쳐서 총선 승리를 위해 분열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끼리의 단결과 단합이 든든하게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 다음 뒤따르게 되는 건 혁신과 변화의 힘일 겁니다. 오늘 국민희망위원회에서 보는 결의문을 쭉 보니까 청년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꽤 눈에 띄었습니다. 저도 벌써 나이가 42, 43이 돼서 아이 셋 키우는 애 아빠가 됐고요. 어려서 정치 시작했는데 제 애가 셋인데 첫째가 벌써 초등학교 4학년 쌍둥이가 있습니다. 어디 가서 청년이라고 말하기도 민망한 나이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청년이란 저같이 기성정당 이 정치권에서 10수년 동안 배우고 구르고 경험했던 사람들이 아닌 밖에서 대한민국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뜻과 마음가짐과 열정과 열의가 있는데 아주 그냥 높게 쌓여진 정치권의 기득권의 벽 때문에 도저히 정치권에 녹화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 문호를 활짝 열어놔야 됩니다. 여러분 믿고 기다려주시면 국민의힘에서 이런 사람들까지 국민의힘에 문을 두드리고 찾아오는구나 라고 생각되는 인재 영입 그리고 그렇게 선출된 인재들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시간이 반드시 돌아올 겁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조화롭고 다양성을 추구하는 정당입니다. 그렇게 새로운 사람들을 위한 기회만 있는 정당이 아니라 저처럼 바닥에서부터 기초 의원부터 시작해서 가장 낮은 단계부터 하나씩 올라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는 우리 모두에게 열린 기회의 정당이 국민의힘입니다. 내가 이 당을 위해 열심히 일했는데 어느 날 느닷없이 당신 별로 경쟁력 없이 나가라 이렇게 야멸차게 내치는 정당이 아닙니다. 시스템에 기반해서 가장 경쟁력 있는 사람들 선거에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사람과 외부에서 정말 국민의 힘을 위해 국민 눈높이를 끌어당길 수 있는 사람들이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는 튼튼하고도 뿌리 깊은 변화와 혁신을 함께 추동할 수 있는 그런 총선 준비 전략을 짜고 있고 보기에 다소 미흡하고 안타깝고 답답한 점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으나 제가 여기 계신 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정기국회가 끝나게 되는 12월 초 딱 2주에서 3주 정도만 마음을 단단히 먹고 지켜봐 주십사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당이 얼만큼 국민적 눈높이에 맞춰서 변해나갈지 그리고 이러한 변화와 혁신의 힘으로 또 단결된 단합의 힘으로 총선 승리를 이끌지 여기 계신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과 윤석열 정부 탄생을 위해서 누구보다 불철주야 노력했던 분들께 자신있게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민희망위원회
강동호 위원장님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 주신 많은 동지 여러분들께 오늘 이 비오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다 같이 모여서 든든한 힘을 보태주신 이유들이 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갖고 계신 걱정과 불안, 이게 조금 더 높아지게 되면 불신의 늪으로 빠져들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들 조금만 내려놓으시고 여러분들 손으로 만들어낸 윤석열 대통령을 한 번만 믿고 기다려 주십시오. 우리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대통령입니다. 공정과 상식으로 국민들께 새로운 대한민국을 보여드리겠다고 출범한 정부가 분연하게 변화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새해 시작되는 과정부터 윤석열 정부가 국민께 더 많은 사랑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신 국민의힘 지도부가 모든 기득권 다 내려놓고 그리고 더 많은 국민들께 기회를 열면서 반드시 정권 교체의 실질적인 정권 교체의 그날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분연히 나아가겠습니다. 모두 함께 해주실 거죠? 네, 고맙습니다. 우리 국민희망위원회의 새로운 기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죠? 앞으로 우리 당과 대한민국을 이끌어나갈 힘찬 젊은 지도자 김병민 최고위원께 박수 부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김병민 최고위원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종편, MBN, 채널A, 연합뉴스, YTN에 거의 매일 잘 나오고 계십니다. 우리 국민의힘의 입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김병민 최고위원님에게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분이 소개 안 하면 저 못 가게 한다고 그래서 소개 한번 해야 되겠어요. 홍종호 민족통일 경기도당 회장님 모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렇게 소개해서. 지금 우리가 계약 시간이 4시까지인데 1시간에 2,900만원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앉아있는 자리에 쓰레기를 가지고 나가시게 되면은 2,900만원 깎아준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편히 좀 봐주세요. 네, 쓰레기를 각자 가지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결의문 낭독 시간입니다. 결의문 낭독을 해주실 분은 성북의 현재 성북을의 당협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민명웅 당협위원장님과 경기도 고양갑 현 당협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권순영 당협위원장께서 결의문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의문 국민희망위원회 회원 일동은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 다음 8개 행동 강령을 천명한다. 하나,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의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 수호에 앞장서며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부정부패에 비해 물든 수구 기득권 세력을 배격하며 자기 혁신과 도덕적 정당성에 투철한 개혁적 보수주의, 포용적 보수주의 구현에 앞장선다. 하나, 우리는 북한의 핵무장을 단호히 배격하며 국가 안보를 위해 한미동맹 강화에 앞장선다. 하나, 우리는 좌파 집권 세력의 신적폐 국정농단과 좌파 독재정치 타도에 앞장선다. 하나, 우리는 민생경제를 병들게 하는 좌파 이념 경제정책의 폐기와 좌파 노조 이기주의의 극복에 앞장선다. 하나, 우리는 좌파 편향적 학교 교육의 교정 등 국민 교육의 재정립을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국민들이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를 각성하여 구국 대열에 합류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에 적극 나선다. 하나, 우리는 법을 준수하되 정의로운 행동을 저해하는
반국가 세력을 단호하게 응징한다. 하나, 우리는 국민희망위원회는 자유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천명한다. 2023년 11월 16일 국민희망위원회 일동. 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셨죠? 예, 이제 거의 마감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허영희 사모님 어디 계십니까? 좀 앞으로 나와주세요, 무대로. 잠깐만 좀 나와보세요. 강동구 위원장님 무대에 좀 서주세요. 지금 나오시는 우리 사모님은 이름이 허영희 사모님이십니다. 바로 우리 고생하시는 강동호 자유 대한민국 수호 결의대회 지키자 자유 대한민국에서 내조를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허영희 사모님과 강동호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